아가씨, 짐 정리는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두세 달만 지낼 건데도 짐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 그럼요. 한 달 살기나 장기 여행은 준비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방은 괜찮아요? 다른 방보다 좀 작아서 저랑 남편도 여긴 옷방으로만 쓰던 방이거든요. 혹시 불편할까봐 걱정되네. 아니에요. 충분해요. 제가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받아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회사 근처에 봐준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세입자 나갈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게요, 언니. 가족끼리 뭐려. 아가씨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요. 근데 아가씨, 갑자기 왜 이렇게 먼 데로 이직하게 된 거예요? 집을 따로 구해야 할 만큼 먼 회사면 출퇴근도 그렇고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업무 환경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연봉도 전 회사보다 올려준다 하고 복지도 괜찮다길래요. 그래요? 이직 되게 좋은 데로 했나 보다. 전에 다니던 회사도 너무 괜찮다고 평생 뼈를 묻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고 셔틀도 있어서 교통비랑 식비 안 든다고 엄청 좋아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거길 퇴사하고 굳이 이렇게 먼 곳으로 옮길 정도면 이번 데는 진짜 신의 직장인가 봐요? 신의 직장까진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싶었고, 원래 있던 곳은 좀 매너리즘에 빠진 느낌이라서요.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가씨 진짜 대단하네. 나이랑 상관없이 발전하려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 같으면 괜히 겁나서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죄송한데 저 먼저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요? 먼 길 오고 짐 정리까지 하니까 좀 피곤하네요. 그래요. 들어가서 편하게 쉬어요. 일단 남편 오면 셋이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 네, 언니. 아가씨, 지금 통화돼요?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에 여행용 애프터 쉐이브가 있던데 이거 아가씨 거예요? 네? 애프터 쉐이브요? 왜 있잖아요. 남자들 면도하고 나서 바르는 거요. 이게 통이 부서졌는지 내용물이 계속 새는 것 같아서 버려도 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근데 아가씨가 남자 화장품을 왜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아가씨가 쓰는 거예요? 제 거 아닌데요? 여자가 그런 걸 왜 써요? 면도하는 것도 아닌데. 오빠 거겠죠? 아가씨 거 아니라고요? 이상하네. 남편도 자기 거 아니라 했거든요. 근데 그 애프터 쉐이브가요. 아가씨가 화장실에 둔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데요? 핑크색 꽃무늬 파우치요. 제 파우치 안에요? 잠깐만요. 그게 이제 생각났네요. 남자 화장품이긴 한데 피부 진정이 좋다고 해서 써봤어요. 산지 얼마 안 돼서 깜빡했어요. 에? 그래요? 저도 화장품에 관심 많은데 그런 얘긴 처음 듣네요. 근데 왜 굳이 애프터 쉐이브예요? 그것도 여행용 미니 사이즈로요. 기초 라인 좋은 것도 많은데. 그게 처음 써보는 거라서 작은 걸로 테스트해보려고요. 아무튼 죄송해요, 언니. 제가 쓰고 치운다는 걸 깜빡했네요. 다음엔 잘 치워둘게요. 죄송은요. 괜찮아요. 안 치웠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용물이 새서 여기저기 묻길래 어디다 두면 좋을지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일단은 다른 통에 옮겨 담아둘게요. 네, 언니. 감사해요.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둘씩 눈에 밟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서 남편은 절대 안 신을 것 같은 남자 양말이 나온 적이 있었고, 출근 전에 새로 채워둔 수건들이 퇴근하고 오면 죄다 빨래통에 들어가 있기도 했어요. 딱 봐도 한 사람이 쓴 양이 아니었죠. 화장실에서 발견한 여행용 애프터 쉐이브도 찜찜했고요. 정리해보면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가씨가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 같다. 그런데도 저는 말을 못했어요. 확실한 물증이 없었고 괜히 신호에 의심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꾹 참고 넘기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어요. 그러고는 저를 아가씨 이름으로 부르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처음엔 공포였고 다음엔 수치였어요. 겨우 그 여자를 떼어놓고 숨을 고르게 만든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여자 말로는 아가씨가 전 회사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다 들켜서 일부러 멀리 있는 회사로 도망치듯 이직한 거였대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상사의 본처였고요. 본처는 남편을 추궁해서 통화 기록이랑 주소를 캐냈고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자기 남편이랑 밀회를 즐겼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고 했어요. 근데 더 소름 끼친 건 그 다음이었죠. 그 본처가 말하길 30분 전쯤 이미 아가씨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아가씨가 살려고 저를 팔아먹었대요. 자기는 애학습지 선생님일 뿐이고 진짜 상간녀는 김주미라고. 저를 그 불륜녀로 만들어 놓고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가씨는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 남자를 들여놓고도 모자라 제가 대신 맞게 만들어 놓고 도망간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불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 일상이 망가지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죄인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건 절대 흐지부지 못 넘긴다. 언니, 저 왔어요. 어머, 아가씨, 오느라 고생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얼른 돌아와요.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요. 저 정말 언니네 집에서 숨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요즘 날도 추운데 여자가 밖에서 어떻게 버텨요. 게다가 본처가 아가씨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 뒤지고 다닌다면서요. 잡히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그 여자 제가 직접 겪어봤잖아요. 저를 상간녀로 알고 머리채를 확 잡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죄송해요, 언니. 진짜 그 여자한테 언니가 그 남자 여자친구라고까지는 거짓말 안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언니, 혹시 다치셨어요? 아니요,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 가고 나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있더라고요. 진짜 텅 빈 것처럼 보여서 순간 나 탈모했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한테 아가씨가 잡히면 진짜 무슨 일 날까 싶어서 잠잠해질 때까진 우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더 조심해요. 맞아요. 정말 무식한 여자예요. 남편 관리도 못하면서 왜 남한테 화풀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이 저한테 먼저 접근한 건데. 아, 그래요? 그 남자가 먼저 접근했어요? 네, 제가 먼저 꼬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밥 먹자, 차 마시자 계속 그러더라고요. 명품 선물도 간간히 사주고 솔직히 그 나이 먹고 들이대는 거 징그러우는데 그래도 명품 싫어할 여자가 어딨어요? 그것 때문에 만난 거지 진짜 좋아서 만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명품 좋긴 하죠.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아가씨도 억울하겠다 싶네요. 따지고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 남자도 피해자면 피해자 아닌가요? 그렇게 억센 여자랑 같이 살면 숨 막히고 매력도 못 느끼겠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잖아요. 결혼하고 관리는 안 하고 맨날 잡기만 하니까 바람이 나는 거죠. 그러게요. 아가씨 말 듣고 보니까 본처 쪽도 문제가 없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럼 아가씨, 이따 본처가 집에 들어오면 지금 한 말 그대로 해줘요. 그래야 그 여자도 아가씨가 피해자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여자를 제가 왜... 네? 언니,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여기로 온다고요? 네, 지금 우리 집 건물 앞이라네요. 제가 방금 올라오시라고 문자 보냈어요. 한 3분이면 도착하겠네? 뭐라고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문자를 보냈다고요? 그 여자 번호는 또 어떻게 알고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가씨 없는 동안 그 여자분이랑 어쩌다 보니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서로 억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속 시원하게 정리하라고 3자 대면 한번 하자 싶었어요. 그 여자분도 아가씨도 여기서 보자고 제가 먼저 연락한 거예요. 뭐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나보고 그 여자 눈에 안 뜨게 언니네 집에 숨어 있으라면서요. 진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여자를 여기로 부르면 어쩌자는 건데요? 3자 대면이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그거야. 아가씨를 여기로 오게 하려고 한 말이죠. 속인 건 미안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아가씨가 여기 제 발로 왔겠어요? 근데 아가씨, 왜 이렇게 초조해요?
아가씨는 피해자라면서요. 아까 저한테 한 얘기 그대로 그 여자분한테도 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돼요? 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슨 원수 줬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데요. 아, 미치겠네, 진짜. 왜긴요? 진짜 몰라서 물어요? 아가씨가 저를 본처한테 불륜녀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남의 집에 남자까지 불러들여서 집을 아주 자기 집처럼 쓰고요. 이래놓고도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여자가 당장이라도 때릴 것처럼 굴었는데 언니였어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계속 연락해서 불쌍한 척하면서 사정사정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요. 아가씨가 그렇다니까 일단 믿어야죠. 그럼 본처 오면 지금 말한 거 똑같이 해줘야 돼요. 아가씨 말 들으면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할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네. 아, 언니, 진짜 이러시면 안 되죠. 저 그래도 언니 신호이잖아요. 언니 남편 동생인데 언니도 저 보호해줄 의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언니도 그 여자 봤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저 죽을지도 몰라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네요. 지금 10초면 문 열고 들어오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아가씨. 파이팅! 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어머, 아가씨. 저번에 본처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한동안 안 보이길래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톡 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큰일은 없었나 보네요. 괜찮긴요. 저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그때 언니네 집에서 그 여자 만난 뒤로 그 여자가 계속 연락해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안 그러면 상간녀 소송 걸어서 위자료 물게 하겠대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뭐라고요? 아니, 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릎을 꿇어요. 갑질 영상에서나 나올 법한 걸 저한테 진짜로 하라고요? 아, 진짜 언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여자가 너무 완강해서 제 말은 절대 안 들을 것 같아요. 언니가 그 여자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돼요?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제가 언니네 집에 그 남자 맘대로 부르고 언니를 방패로 쓴 건 진짜 죄송해요. 그래놓고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진짜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가족 간의 정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왜요? 전 아가씨 도와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하면 더더욱 도와주면 안 되죠. 내 남편 여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걸 덮어주고 편들어주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본인 잘못은 본인이 책임지게 정리하게 만드는 게 어른이죠. 지금 아가씨 감싸주면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고 제가 등을 떠미는 거나 똑같아요. 어른은 무슨 어른이에요.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하는 거지. 언니는 뭐 부끄러운 일 한 번 없이 떳떳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언니가 저 속여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언니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절 집에 불러들여서 삼자 대면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언니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선 긋는 건 너무하죠. 솔직히 언니가 그때 그렇게 한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진짜 난리 나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저 도와주면 그 일은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한테도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좀 도와줘요. 아가씨, 이제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해요. 무릎 꿇고 사과하면 상간녀 소송은 안 하겠다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즐길 건 다 즐기고 책임은 지기 싫다.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사과할 건 사과 똑바로 해요. 아, 진짜 언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솔직히 상간녀 소송? 그거 다 개구라예요. 증거도 없는데 무슨 소송이에요? 저번에 언니네 집 주소 알아낸 것도 혼자 심증 가지고 남편 들들 볶아서 그런 거더만요. 아, 진짜 단체로 미쳤나? 왜 이래 나한테? 아,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아가씨,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죠. 저희 집에 팩캠 있어요. 영상 녹화되는 거요. 출근하면 고양이들 보려고 늘 켜놓는 건데 이래 어째? 거기에 아가씨가 데려온 그 남자가 저희 집을 드나드는 게 다 찍혔더라고요.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쓰던데요? 둘이 소파에 누워서 간식 먹고
TV 보면서 깔깔대고. 그래서 영상 남아있는 거 저장해서 본차한테 넘겨줬거든요. 아가씨 생각처럼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네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아니 그걸 언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런 영상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몰카잖아요. 범죄라고요. 네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시든가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유감이에요. 근데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시부모님께 안 알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전화로 간단히 상황 설명했고요. 내일 시댁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해요. 아가씨도 같이 가실래요? 뭐라고요? 누구한테 말해요?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요? 진짜로요?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왜 말해요?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가씨, 이제 반성 좀 해요. 어머님은 벌써부터 알아놓으셨고 아버님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신대요. 그러니까 내일 저희랑 같이 시댁 가서 싹싹 빌어요. 솔직히 싹싹 빈다고 다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요. 아버님 반응 보면 진짜 크게 화내셨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감수해야죠. 이게 대체 무슨... 진짜 돌았어요? 미쳤나 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반응 보니까 같이 안 가실 것 같네요. 그럼 시댁엔 저랑 남편만 다녀올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본처한테 먼저 사과하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사과드릴 준비하세요. 곧 시부모님이 연락하실 거예요. 전화 오면 제깍제깍 받고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아가씨. 상간 소송은 결국 들어갔고 신호인은 처음엔 발뺌했는데 팩캠 영상 때문에 버티지 못했어요. 길게 끌수록 불리하니까 결국 합의로 정리됐고 위자료에 변호사 비용까지 얹어서 나갔죠. 더 타격이 컸던 건 직장이었어요. 본처가 전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상사 쪽은 회사 내부에서 바로 조사 들어갔대요. 동시에 신우가 이직한 회사에도 항의가 들어가면서 인사팀이 수습 중인 신우이를 불러 사실 확인했고요. 개인 문제로 덮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결국 신우이는 수습 종료로 정리됐어요. 소문은 돌고 자리도 없어지고 월급도 끊기고 시댁은 더 빨랐어요. 아버님이 생활비랑 카드부터 끊고 집키 반납시키고 한마디로 끝냈대요. 네가 벌린 일은 네가 갚아. 신우이는 위자료로 돈이 나가고 직장은 잘리고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숨을 곳이 없어졌죠.